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소라넷, 메갈, 워마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소라넷부터 시작해서 메갈, 워마드까지 치열하게 취재한 한 작가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즘 다큐소설 하용가를 집필한 정미경 작가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쓰신 다큐소설 제목이 하용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용가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제목이? 네, 제목 하용가는 많은 분들이 처용가와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이라는 질문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한 번요. 네.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용돈 만남, 조건 만남이라고 하면 이게 성매수를 제한하는 물음이거든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돈 줄게 섹스하자 뭐 이런 건데 SNS나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봅니다. 누구나 받아요? 그 정도로 이게 확산이 돼 있나요? 네, 아마 커뮤니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특히나 13살, 15살 이런 미성년자 여성을 향해서 성매수를 제한하는 남성들의 쪽지도 굉장히 많이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그 여성의 몸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그 물음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이라는 물음을 하용가라고 줄임말을 쓰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 스스로 입에서 이 용어를 쓴다고요? 네, 그렇게 하용가라고 줄여 쓰면서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이라고 성매수 남성을 조롱하고 성매매 문화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물음이 갖는 폭력성을 환기하고 또 이렇게 줄여 쓰는 여성들의 의도를 살려서 제목을 하용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제목 뜻은 이제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 소설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설명해 주신 대로 하용가는 불법 촬영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몰카 그런 거죠. 네, 몰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용어는 불법 촬영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소재가 된 것은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16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자행되었던 곳이잖아요. 소라넷이 없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러지 않나요? 2016년 6월에 이곳은 폐쇄가 되었고요. 그 폐쇄를 위해서는 정말 익명의 수많은 여성들이 힘을 모아서 폐쇄를 시켰는데 그런데 여전히 소라넷과 유사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도한 것처럼 웹하드에서의 불법 촬영물 소비 행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텀블러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이런 그 컨텐츠들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내용으로 반영이 됐나요? 어떤 줄거리예요? 네네. 일단 그 25살 3명의 동갑내기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들은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이고 또 초대남 모집글의 목격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가혹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에 맞서 싸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를 하신 실제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상의 이제 소설입니까? 그러니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의 실상과 소라넷 폐지 운동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 3명의 등장인물들은 이제 제가 다 가상의 인물로 설정을 해서 틀을 짜보았습니다. 말씀하신 3명의 가상인물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몰카나 이런 거에 이제 피해를 당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그 처벌을 하기에는 너무 그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이 재빠르게 대비를 해주고 있지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민간 그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어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 한번 이렇게 유출된 컨텐츠를 영원히 삭제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순식간에 퍼지는군요. 네, 뭐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시키고 퍼나르고 이제 이러면서 소라넷뿐만 아니라 여러 남초 사이트들이나 이제 이런 곳으로 계속 이게 그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우리 여성들의 일상을 앗아가는 거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조금 좀 생생하게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예. 소설을 쓰시면서 또 취재를 하면서 느끼셨던 거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소라넷이라는 그 사이트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제가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소라넷의 초대남 모집글이라는 건데, 혹시 초대남 모집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뭐 처음 듣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자, 네, 예. 많은 분들이 초대남 하니까 이렇게 좀 예. 어감이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여성을 술이나 약에 취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강간할 남자를 초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집단 강간에 동참할 남성을 모집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 강간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예. 더욱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이 매일 한두 건, 많게는 3건 정도 지역과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그런 거 모니터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그거 어떻게 못 잡나요? 바로바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게시글을 본 많은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고 장난이라고 그래서 경찰력을 사실 동원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여성까지 생기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게 16년 동안 소라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단지 소라넷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놀이하듯 소비하고 있는 성문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뭐 이게 유야무야 되었고 여전히 소라넷의 핵심 운영진은 잡히고 있지 않는데 예. 예, 여전히 그런 성문화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통해 가지고 하용가를 쓰신 그 문제의식 이런 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하용가를 쓴 작가의 시선에서 최근에 또 주목받는 이제 워마드 같은 경우요. 뭐 남성 네. 혐오다 그런 사이트다 이런 뭐 해석이 뭐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현상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세요? 네, 저는 일단 그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여성 혐오의 언어는 오랫동안 젠더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조롱하고 비화하고 성적 대상화해왔던 남성들의 언어고, 그리고 여성 혐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유희입니다. 예. 여성에게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여성을 종속시키는 젠더 권력의 재생산 기제인데 이 남성 혐오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남성들은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남성 혐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일시적인 미러링 전략인데 예. 이 전략의 목표가 뭐냐면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한남충이라는 말을 쓰고서야 김치년, 창년, 맘충, 낙타충 이렇게 여성을 향한
혐오성 발언들의 폭력성이 그제야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소라넷이나 온라인 남성 성문화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어떤 걸 깨닫느냐면 미러링은 원본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예. 미러링을 촉발시킨 것도 원본이고 미러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원본의 중단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원본이 얼마나 참혹한가, 예. 그동안 여성 혐오가 얼마나 끔찍하게 저질러 왔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또 반발, 이 워마드의 뭐 남성 혐오에 대한 그런 이제 반발은 또 여전히 뭐 제법들은 이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단지 뭐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성 월주의 아니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시선도 또 만만치 않고 남녀 대결 구도로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남녀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거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언론이라든가 이제 기자분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와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뭐 제가 워마드 전체 입장을 뭐 대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 몰카 범죄에 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문제가 그 남녀 성 대결로 치닫는 거는 저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아, 정부요? 예. 네, 그러니까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그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예. 그래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건 분명히 범죄고 범죄화한다면 그 여성들도 그 남성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고 여성들은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여성들이 한국 사회 전체 남성 일반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요. 예. 이거를 방치하면서 남녀 성대결로 나아가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예. 정부가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혐의까지 둘 정도로 예.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책임은 뭐 분명히 따르는데 항상. 네. 근데 뭐 정부가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득까지 취할 거야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네, 그런 혐의까지 둘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이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정부의 책임 뭐 이런 상황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에 대한 뭐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쟁 이런 소지는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정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페미니즘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전 그 여성이 늘 자신의 가치보다 작은 존재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작은 옷을 입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한정된 행복만을 추구하라라는 메시지를 늘 세상은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성은 작지도 않고 작아져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한테 페미니즘은 여성으로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성에게 작아지고 본연의 가치보다 더 작은 것을 원하는 거라면 그건 그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을 낸 출판사가 이프북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다가 다시 설립이 2017년에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배경으로 다시 설립이 된 건가요? 네, 그 이프는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는 저널이었어요. 예, 이프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잡지 형태로 나왔었죠. 네, 잡지 개간지였고요. 예. 그 한국 최초로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건 저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발간이 되었고 이제 재정상의 이후로 2007년에 완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2017년이 이프 창간 20주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페미니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획을 그은 이프를 어떻게 하면 뜻깊게 기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프와 관계했던 이들이 이제 십시일반 자본금을 마련해서 출판사를 설립하고 이제 낸 첫 책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의 고백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27명의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집필에 참가를 하면서 예. 어떤 좀 지형도를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책을 발간을 하게 되었고요.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관련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지금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이나 생각은 뭐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여성들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피해, 고통 이게 근절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생각이 같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용가를 집필한 정미경 작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